군 당국과 해군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3,200억 원 규모의 근접 방어 무기 체계 시장을 놓고 LIG 넥스원과 하나시스템이 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두 회사는 9일부터 12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는 국제해양방위산업전 2021에서 실물 모형을 전시하고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CIWS2 체계 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 설명회를 열고 제안 요청서를 배부했습니다. 방사청은 내달 CIWS2 체계 개발 입찰 등록을 받고 9월에는 업체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군 당국은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3,200억 원을 투입해 개발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CISW는 대함 유도탄과 고속 침투정 및 테러 목적의 수상함 등의 위협으로부터 함정을 방어하는 최후의 무기체계입니다. 함정에 탑재된 요격용 유도탄의 최소 사거리인 10km에서 20km를 뚫고 들어온 대함 미사일 등을 CIWS가 분당 수천 발의 기관포탄을 발사해 파괴합니다. 국산화 개발에 성공하면 해군 함정에 탑재된 네덜란드 탈레스사의 골키퍼와 미국 레이시온사의 페일랭스 등 외국산 무기체계를 대체하는 것은 물론 향후 건조할 경항모와 한국형 차기 구축함 및 호위함 등 해군의 최신 함정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LIG 넥스원과 하나시스템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 전투체계 개발 사업에 이어 CIWS2의 개발 사업에서 다시 격돌하게 되는 셈입니다. 두 회사는 메덱스 2021에서 CIWS2의 실물 모형과 핵심 기술을 각각 선보였습니다. 양사의 모형을 보면 기존 골키퍼 등 CIWS의 기계식 레이더 대신 다기능 능동 이상 배열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으며 외형은 상당히 다릅니다. LIG 넥스원 모델의 전체 외형은 네덜란드 골키퍼와 비슷해 보입니다. 다만 기계식 레이더를 A사 레이더로 바꿨습니다. CIWS2 상부에는 추적용 A사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으며 포탑 사면에는 회전하지 않는 탐색 레이더가 장착되고 포탑 가운데는 전자광학 표적 획득 체계가 장착되어 있으며 기관포는 30mm 게틀링 기관포처럼 보입니다. 군사 전문 매체 제인스는 분당 4,200발을 발사할 수 있는 GAUA 서벤저 게틀링 기관포형이라고 평가했으며 유효 사거리는 3.5km입니다. 제인스는 레이더는 한국에서 설계 및 제작되더라도 무기는 한국 자체 개발이 아닌 골키퍼를 사용 중이며 한국 해군에 대량 배치된 GAUA-3 어벤저 자동포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나 시스템의 모델은 스텔스 설계를 더 많이 반영한 게 돋보였습니다. 그러나 LIG 넥스원과 레이더와 기관포에서 비슷한 점이 많다고 제인스는 평가했습니다. 우선 A사 레이더와 EOTS 장착 등에서는 LIG 넥스원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관포 역시 GAUA-3 어벤저 7열 자동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제인스는 하나 시스템은 개발 계약 수주를 위해 탈레스나 레이시온과 팀을 꾸리는 것도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탈레스는 골키퍼 시스템을 만든 업체이고 레이시온은 미 해군이 사용 중인 20mm 기관포를 사용한 페일랭스 생산업체입니다. 두 회사 모두 국내의 근접 방어 무기 체계 시장을 가져오겠다는 각오는 다부집니다. LIG 넥스원은 국내 최초로 CIWS2 전용 사격 통제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력화된 면배열 레이서 레이더 기술 등 CIWS2를 개발하기 위한 모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해군의 골키퍼 장정비 사업을 완수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확보한 전문 인력 및 정비시설과 기술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해 CIWS2 사업에 국내 연구개발에 활용하겠다는 보관입니다. 앞서 설명했듯 LIG 넥스원의 기술 기반은 네덜란드 탈레스사에서 이전받은 정비기술과 경험입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 6월에 취역한 광개토대왕급 전투함에 CIWS가 최초로 장착되었으나 점검 및 창정비는 해외에서 받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예산과 시간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LIG 넥스원은 2016년에 방위사업청과 골키퍼 창정비 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에는 원제작사인 네덜란드 탈레스사의 기술 인력을 파견하여 정비기술과 경험을 이전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2020년 6월 30일에는 LIG 넥스원이 창정비한 골키퍼 CISW에 대한 공장 수락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즉, LIG 넥스원이 창정비한 골키퍼 CIWS가 해군 함정에 장착된 이후 실제 사격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는 의미입니다. LIG 넥스원은 창정비 사업을 통해 골키퍼 CIWS의 자세한 설계 도면과 다양한 기술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손쉽게 신뢰성이 증명된 CIWS 체계 구성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골키퍼 CIWS의 창정비 능력을 활용해 한국 해군이 기존 골키퍼 CIWS에 대한 성능 개량을 요구했을 때 보다 손쉽게 개량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LIG 넥스원은 윤형 하급에 장착된
A사 레이더 기반의 SPS-540K 대공 레이더와 울산 원급 SPS-550K 대공 레이더를 개발해 납품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에서 탈락하긴 했지만 30mm 전자광학 추적 장비 개발 사업도 진행한 바 있으며 시험 평가 당시 하나 시스템 장비와 비교해 큰 성능 차이는 없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나 시스템도 물러설 기세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과 고속 소형 함정까지 탐지 추적할 수 있는 에이서 레이더와 세계 최고 수준의 해군 함정용 사격 재원 계산 장치, 또한 함정용 장비를 CIWS2에 최적화해 적용한 전자광학 추적 장비 등 고도화하고 다양화하는 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CIWS2 체계 개발 역량을 갖췄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 시스템은 삼성 탈레스 시절부터 KCIWS를 개발하여 한국 해군에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삼성 탈레스의 주장에 따르면 KCIWS는 체계 획득 비용이 기존 골키퍼와 비교해 수십억 이상 절감되며 일본의 ASM-3 초음속 대함미사일과 같은 급의 초음속 스텔스 표적 역시 요격이 가능한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문제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소요될 500억 원 이상의 개발 예산이었습니다. 국내 개량 및 획득 과정에서 절감되는 비용으로 개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최소 40대 정도의 국내 소요가 발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로서는 그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최종적으로 삼성 탈레스의 개발 제안은 반려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 시스템은 과거 KCIWS 시절에 네덜란드 탈레스와 공동 연구했던 기술 자료가 존재하므로 이를 기반으로 하여 원활한 CIWS 개발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 시스템은 하나 디펜스와 함께 30mm 차륜형 대공포 체계를 개발했으며 이때 개발된 고속 기관포 개발 노하우와 전자광학 추적 장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상무기 분야에서도 울산 원급에 사용 중인 KU-밴드형 SPG-540K 추적 레이더가 바로 하나 시스템 제품입니다. 현재 두 회사의 경쟁은 용호상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방위사업청은 두 업체의 제안서를 검토한 이후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지만 두 업체 모두에게 개발비가 지급되어 두 개의 시제품이 개발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실제 차륜형 대공포 사업에 사용되는 핵심 EOTS 개발 사업에는 각각 하나 시스템과 LIG 넥스원이 차세대 155mm 사거리 연장탄 사업 당시에는 하나와 풍산 모두에게 개발비가 지급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경쟁자 모두에게 개발비를 지급하는 것은 기술 독과점에 따른 폐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국내 방산업체의 기술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방산정책의 일환입니다. 이렇게 개발하여 선정된 CIWS2는 지금 가격이 폭등한 미국제 CIWS를 성능 면에서 충분히 대체할 수 있으며 비용 면에서도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형 모델은 해외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한국이 필리핀에 수출한 2600톤급의 호위함인 호세리자람도 미국의 펠렁스 장착을 고려했다가 높은 가격으로 인해 장착을 포기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다른 의미로 우수한 성능과 적절한 가격을 갖춘 CIWS를 개발할 경우 동남아시아 시장에 충분히 수출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골키퍼 CIWS를 운용하면서 결함과 부품 수급의 곤란을 겪음은 물론 부품 가격과 창정비 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지만 한국형 모델이 개발된다면 이러한 어려움도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방위사업청은 한국형 CIWS2를 개발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개발비를 뽑아내면 물론 유망한 수출 상품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타당성 평가를 내린 것입니다. 앞으로 해군과 군 당국이 어느 기업을 선택할지 고심의 골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한국의 CIWS 개발 소식은 대만에도 알려졌으며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럼 대만의 댓글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이 네덜란드의 골키퍼를 인수했나? 골키퍼의 업그레이드 버전 같다. 한국의 방사청은 LIG 넥스원과 하나 시스템의 CIWS 중에 더 나은 것을 골라 계약하면 바로 개발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국의 제조업체들은 돈을 벌기 위해 해외로 수출할 것입니다. 네덜란드는 기술력은 좋으나 골키퍼의 미래는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은 이전에 스스로 만들 수 없었던 물건들을 하나씩 대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상상했던 가장 완벽한 근접 방어 무기 체계입니다. 정말로 이런 것을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조 비용이 어마어마할 듯합니다. 기관포형 CIWS는 현대전에서 쓸모가 없고 미래가 없습니다. 마지막 몸부림을 위한 최후의 수단일 뿐이다.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과 발칸포를 혼합한 CIWS가 가장 완벽합니다. 레이저를 추가해야 합니다.
레이저와 미사일 유도 로켓을 통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한국은 체계 개발을 위해 3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데 한국 업체들이 여기에 돈을 쏟아붓는 것은 해외 수출을 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대만 해군의 근접 방어 무기 체계는 어떻습니까? 대만은 미국산 펠렁스를 쓰고 있습니다. 대만은 함대공 미사일을 개발 중입니다. 가오슝함에서 곧 발사 시험을 치를 예정이고 이는 CG 영상보다 훨씬 진도가 나간 것입니다. 기관포는 어차피 교전 범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레이더 탐지 범위가 클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무기이든 간에 A사 레이더가 추가되면 대단한 무기처럼 들린다. CIWS에 A사 레이더를 장착하는 게 정말 효과적일까? 신뢰성과 검증 테스트 면에서 미국제를 이길 수 없고 사용량이 많은 미중로 시스템만큼 경쟁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ESSM과 램 같은 성숙한 미사일 시스템이 널리 사용되고 있어 기관포형은 개발이 더 뜸해지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으로 봐도 네덜란드 골키퍼와 스위스의 밀레니엄, 이탈리아의 다르도를 이기긴 어렵습니다. 한국제는 이보다 발전되었으니 과연 얼마나 가격이 높아질지도 모릅니다. 골키퍼는 단종되지 않았습니까? 한국은 이미 램 대공 미사일과 펠렁스, 골키퍼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또 하나를 갖기를 원합니다. 한국은 자체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해외로 수출되는 군함의 세트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골키퍼는 중저급 함정용으로 수출될 것이고 방공 위협이 큰 나라들은 관심을 가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가격마저도 그닥 저렴하진 않을 겁니다. 한국은 이런 일을 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조선기술부터 배워야 합니다. 한국의 조선기술은 매우 훌륭합니다. 필리핀은 이미 한국의 군함을 구입했습니다. 다만 무기체계는 외국산과 한국산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필리핀은 구매 능력이 없고 중고 펠렁스를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필리핀이 한국산 무기를 구매해봐야 상대는 어차피 중국입니다. 필리핀에 미사일이 있든 없든 결과에는 차이가 없습니다.